태풍이 지나간 니케비치는 평온히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낮에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선탠 하고 있죠. 다낭에 한 달 살기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 8월 15일 이전에는 비자가 무비자죠. 15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45일로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한 달 살기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다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뭐 한국식으로 산다 그러면은 뭐 200만원, 300만원 들겠죠. 그러나 저는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취미생활 조금 하고 있고요. 취미생활이 많다면은 100만원 아니라 200, 300, 400도 들어가겠죠. 다낭 날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1월, 12월, 1, 2, 3을 우기로 봅니다. 근데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폭우가 많이 내려요. 태풍도 그 시기에 오고. 그래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는 여행을 오시는데 참조하시길 바라고, 물론 이제 11월 말부터는 우기는 우기지만 폭우는 안 옵니다. 국지적으로 와요. 만약에 비 올 확률이 80%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0%가 오는 게 아니고 국지적으로 어느 부분에는 비가 오고 어느 부분은 맑고 그렇습니다. 요즘 낮 기온은 뭐 27도, 28도 이 정도 됩니다. 한국의 초가을 날씨 굉장히 좋죠. 요 날씨가 내년 3월, 4월까지 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쌌는데요. 그래서 찬물로 샤워하기는 좀 춥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온 지는 이제 12년, 11년 하고도 한 거의 6개월, 7개월 됐죠. 주로 이제 호치민에서 살았습니다. 하노이에서도 한 1년 정도 살았고, 그래서 다낭에 온 지는 2018년도에 왔어요. 물론 2020년도에 코로나 기간 때는 잠깐 한 2년 동안 한국에 갔다 들어왔습니다. 하노이에서 잠깐 있다가 나이도 꽤 된 것 같아요. 저도 노년층에 들어갔으니까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물론 한국의 가족들도 있지만 이제 자유를 준 거죠. 집사람한테도 자유를 주고 저도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돈벌이를 조금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가이드를 합니다. 가이드를 해서 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남은 돈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집사람한테 보내는데, 요즘은 약간 비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분들이 별로 안 들어와서 비수기다. 그래서 가이드들이 많이 쉬고 있죠.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제는 한 번이나 두 번 들어오신 분들은 패키지로 안 오죠. 자유여행을 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뭐 자유여행을 많이 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별로 안 보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유럽 사람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제 한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외국인들 관광객들이에요. 여기 제 주변은 전부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오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65세가 넘었는데 세계 여러 곳을 다닌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하고도 다녔고 혼자서도 주변은 많이 다녔습니다. 약간 역마살기가 있어요. 일단 여행 오실 때는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항공기서부터 숙박, 여행지까지 모든 것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블로그에 보면은 어디가 좋다, 어디는 안 좋다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 상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많이 참조하시면 되고, 물론 혼자보다는 일행이 있으면 더 좋겠죠. 저도 여기서 장기간 살면서 주변에 물론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래도
같이 어울릴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해요. 이 친구들이 한번 놀러 오라 그러는데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친구가 왔네요. 제가 베트남 곳곳을 많이 다녔어요. 버스 타고도 가고, 기차 타고도 가고, 비행기 타고도 가고. 그런데 여기만치 좋은 휴양지는 없어요. 일단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코리안타운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뭐 한국 음식, 베트남 음식 잘 발달돼 있죠. 특히 여기 와서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이틀은 뭐 관광을 할 수도 있고 구경도 다닐 수 있지만은 자기 취미 생활이 없으면 한 달 살기가 참 힘들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치는 골프지만은 골프를 치러 다녀요. 한 달에 3번 정도 이렇게 치는데 가이드가 없을 경우에는 좀 쉬고 스크린으로 칩니다. 스크린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게 20만 동, 한국 돈으로 11,000원. 그리고 이제 40만 동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는 20만 동짜리에서 일주일에 4번 정도 치는 것 같아요. 16만 원을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물론 골프장을 다녀오면 한 번 다녀오는데 약 300만 동 정도 들려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비가 올라가지고 400만 동 예상합니다. 골프 치고 디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해수욕은 뭐 공짜니까 하시면 되고, 저는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아는 분의 흑달생장 수영을 했는데, 여기서는 회원권을 안 끊어봤는데 호치민 같은 경우는 1,000 얼마 준 것 같아요. 한 50만 동에 한 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딜 가나 유럽인들은 선택 하시는데 그게 자유 같아요. 나는 자유를 만끽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노후에 어디에서 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낭이더라고요. 일단 다낭은 뭐 관광지이기 전에 도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물론 베트남이 치안이 좋긴 좋은데 다낭은 특히 좋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호치민 같은 경우는 들치기 날치기 상당히 많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들치기에서 핸드폰이라든지 지갑, 가방 많이 뺏어가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다낭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호치민에서는 자주 목격되는데, 그리고 주변에 공단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일단 공기가 맑습니다. 여러분 저쪽 남쪽에 가면은 평야지대지만 여기는 산이 많아요. 뭐 베트남의 70%가 산입니다. 30%가 평야인데 남쪽의 평야가 거의 차지하고 있고, 중부지방 쭉 올라가서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나무 숲속이 있고 그래가지고 공기가 청정해요. 다낭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우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호이안, 바나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후에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 야짱, 나트랑이라 그러죠. 달랏.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면은 홍략개방, 님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베트남에는 교통수단이 좀 안 좋아요.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12시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기분은 뭐 기차 타고 가든 버스 타고 가든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시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베트남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혼자 독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언어다 그러면은 나의 친구 스마트폰이 도와줍니다. 베트남 분들하고 같이 살면은 아무래도 생활 영어가 빠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책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라서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현지인들하고 많이 시도를 하죠. 물론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는 스마트폰입니다.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일단 자유여행을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패키지 여행을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골프 여행, 그 다음에 감성 여행.
감성여행이 뭐냐고요? 네, 개인적으로 문의하세요. 예, 앞에 모자가 놀고 있는데 너무 다정해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애기를 보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가족 생각이 납니다. 베트남에서 살면서 다 좋아요. 농수산물은 굉장히 쌉니다. 공산품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요. 임대료도 싸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취미생활. 요 세 가지가 있으면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이 비치 의자가 벌써 1년 3개월 됐네요. 2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싸죠? 스마트폰, 이 의자는 제 친구입니다.